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 코칭 연구소 대표 최성환 코치입니다. 저는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왜 부정적인 감정을 더 민감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아무리 부정적인 감정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시기라 하더라도 기분이 나쁜 거를 아무렇게나 표현하고 마음대로 감정을 표출하게 놔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감정을 조절해야 될까요?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 또는 전략을 정서 조절 방략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질적이고 양적인 연구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요. 청소년들의 정서 조절 방략을 확인하는 검사지를 개발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주로 8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자기 정서를 조절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8가지가 어떤 건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거를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정서를 조절하는 게 좋겠구나 하는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8가지의 정서 조절 방략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기분이 안 좋을 때 아이들이 보이는 8가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사회적 철수라는 방법입니다. 제가 직접 설문지를 가지고서 연구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기분이 안 좋을 때 혼자만의 공간을 찾거나 혼자 돌아다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은 기분이 안 좋으면 말을 안 한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행동들이 사실은 자기 정서를, 자기 감정을 조절하기 위한 방략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사회적 철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희구적 사고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미래에 성공한 나의 모습을 상상한다든가 문제가 잘 해결된 상태를 상상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기분이 안 좋을 때 그래도 나는 나중에 잘 될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전에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상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이 희구적 사고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소통과 지지 추구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에게서 공감과 이해를 구하는 것 이런 행동들이 모두 이제 감정을 어떻게든 조절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방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방법은 보통 보면은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공격적 행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공격적 행동. 왠지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것도 정서 조절 방략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쁘면 상대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 몸으로 공격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들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행동이 그냥 단순한 공격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행동의 이면에는 나의 지금 화나는 이 감정,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든 조절해보고 싶다라는 무의식적인 충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서 조절 방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는 반추와 걱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왠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죠? 내 잘못이나 문제를 반복적으로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거나 그 상황이나 문제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 혹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하는 것, 즉 걱정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걱정하고 후회하고 문제를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방략이라고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요. 어린 학생들은 사실은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로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거를 생각하면 뭔가 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그 안 좋은 일을 계속 또 곱씹고 곱씹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은 정서 조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을 정서 조절 방략으로서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6번째, 주의 전환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요. 친구들과 놀거나 수다를 떤다든가 아니면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듣는다든가 혹은 잠을 자는 행동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밀려오는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일단은
그 관심을 돌려보려고 하는, 주의를 바꿔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7번째는 고립된 공격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 이 안에는 조금 심각한 게 있습니다.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곳에서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 혼자 있는 곳에서 베개나 인형을 때리는 경우가 이 안에 해당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묶여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혼자 있는 곳에서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혼자 있는 곳에서 베개나 인형을 때리는 학생들이 어쩌면은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도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생각하거나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해서 정서조절 방략일까요? 어떤 학생이 만약에 자해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지금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차라리 몸이 아픈 게 낫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해를 하는 학생들은요, 몸이 아픈 줄 모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힘들다는 얘기겠죠. 와, 이거 정말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요. 이 고립된 공격에 해당하는 이러한 정서조절 방략도 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8번째로는 적극적 사고행동이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상황이나 문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딱 들으시기에도 굉장히 이거는 바람직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 사고행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8가지 정서조절 방략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딱 들으시기에도 어떤 정서조절 방략은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지만 어떤 정서조절 방략은 왠지 부정적이고 뭔가 도움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느끼시는 그대로요. 사실 이 안에는 정서조절 방략으로서 적절치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방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방법들이 도움이 안 되는 걸까요? 첫 번째, 사회적 철수. 그리고 4번째로 알려드린 공격적 행동. 그리고 5번째, 반추와 걱정. 그리고 7번째, 고립된 공격. 이런 4가지의 정서조절 방략은 정서를 조절하겠다는 시도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정서를 조절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방략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웬만해서는 이러한 방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2번째, 희구적 사고. 그리고 3번째 소개해드린 소통과 지지 추구. 그리고 8번째의 적극적 사고 행동.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서조절 방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번째 주의 전환은 어떨까요? 주의 전환은 그 자체로서는 사실은 아직 나쁜 것은 아니지만 좋다고 얘기하기까지는 어렵습니다. 주의 전환을 한 다음에라도 희구적인 사고, 소통과 지지 추구, 적극적 사고 행동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자기 정서를 조절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어떤 정서 조절 방략을 쓰는지,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자녀분들의 여러 가지 모습이 떠오르셨을 거예요. 오늘 들으신 걸 참고하시면서 자녀에게 적절한 정서 조절 방략을 가르쳐 주시고요. 부모님들도 몸소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제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